네, 안녕하세요. 예, 또 이번 주차 이 강좌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베이스 치는 이범석입니다. 네. 이번 주차에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번 주차 테마는 일단 셔플 블루스에서 우리 베이스가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반주를 진행을 할 건지, 이제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이제 그 셔플 리듬에 대해서 늘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 셔플 리듬이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그 새로운 드러머, 새로운 기타 연주자들 만났을 때 그 셔플 연주할 때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이제 그루브를 맞추는데 되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에서도 계속 이제 연주를 해내야 되고, 또 뭐 그냥 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딱 연주를 시작하면 또 되게 즐겨야 되잖아요. 즐겨야지 뭐 저희들 안에서 함께 연주하는 다른 연주자들도 이걸 즐긴다는 생각이 계속 나고, 그러면서 그날의 연주가 이제 시너지를 굉장히 이제 서로 내다 보면 이제 밑에 있는 관중들, 심지어는 뭐 녹음이나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될 그런 뭐 관중들한테까지 그날의 에너지나 그 전체적인 그 서로 내고 있는 시너지들이 들리게 되는 거라서, 이게 합주, 앙상블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이 전체가 그루브를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고, 그거 없이는 뭐 합주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진행만 되는 거지, 뭐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소울이 빠진 연주가 되기가 일상이죠. 네, 그렇게 그런 연주가 되는 게 일상적이어서 저희가 일단 그루브를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번 주차 셔플을 얘기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이제 뭐 그루브에 대해서죠. 뭐 그루브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렇게 뭐 레슨 시간에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루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루브는 무엇이냐. 그래서 뭐 그걸 또 뭐 중원부원 뭐 길게 떠들고 싶진 않고요. 짧고 굵게 딱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리듬하고 그루브, 그 차이는 무엇이냐. 리듬은 먼저 음표와 심표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리듬이 잘 맞는다, 리듬이 좋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리듬이라는 것 자체가 음표와 쉼표를 가지고 이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음악적인 요소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럼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에 3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멜로디, 가락이라고 하고, 화성은 또 하모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듬이라고 하는 거. 그 리듬이 이제 리듬의 구성 요소가 음표와 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서 리듬에 대해 설명을 하고 리듬이 잘 맞는다 얘기를 할 때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음표 쉼표 잘 지키면 리듬이 잘 맞는 거다. 근데 그루브는 또 그거랑 전혀 다르죠. 뭐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또 전혀 다른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루브는 그 일정한 패턴이 주는 특유의 리듬감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루브라고 치시면 되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정의들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결론적으로 딱 봤을 때는 그 어떤 일정한 패턴이 주는 특유의 리듬감. 그러니까 리듬감이긴 리듬감인데, 그 딱 연주했을 때 그만의, 그 사람만의, 아니면 그 어떤 장르만의, 그래서 그 사람만의 그루브라는 것도 있고, 그 장르만의 그루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한 패턴이 주는 특유의 리듬감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뭔가 살짝 피해가기도 하면서 오명하게 그루브라는 걸 정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셔플과 우리가 제일 많이 혼동을 가지게 되는 그런 리듬은 일단은 스윙이라는 이제 음악의 장르이기도 하고,
스윙이라는 하나의 리듬 형태. 네, 그래서 셔플과 스윙이 굉장히 이제 리듬골상 비슷해서 이제 되게 좀 혼재되어서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데 뭐 셔플의 이제 거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카고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셔플들 들어보면은 그 특유의 그 세디단 느낌으로 가면서 또 그게 정확히 세디단은 아닌 그 묘한 느낌이 또 있고요. 또 스윙, 뭐 1920년대, 30년대부터 발전해온 스윙들이 내는 그 치치치 하는 그 또 세디단 느낌의 그 리듬들이 또 정확히 또 세디단이라고 말할 수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네디단 느낌이 나기도 하고, 4연음에 이게 2개, 3개를 뺀 이제 1, 4를 연주하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해서 뭐가 맞다, 뭐가 어디다라고 정확히 정해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스윙과 셔플 다 그 세디단과 네디단 사이에 오묘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지방이나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특색이 다르게 나오기도 해서 뭐 요 정도로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 또 뭐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또 아니면 다른 동료 뮤지션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여기까지 좀 해보고 이제는 우리가 흔히 자주 보게 되는 그 여기 뭐 아이리얼비라는 어플에서는 그 심플 블루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간단한 블루스 진행이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 진행에서 이렇게 두 번째 마디에 4도가 나오게,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에 5도가 나오게 저는 이제 편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그게 의미 부여할 건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진행을 바꿔놓고 연주하는 게 더 이제 뭐 어떤 진행이나 라인 사용하기에 이제 더 편하고 더 음악적으로 전개를 하기가 좋아서 이렇게 진행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리듬 안에서 제가 셔플을 가지고 한번 기본적으로 혼자서 한번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요 블루스 심플 요 진행을 가지고 연주를 혼자 해봤는데 이제 지금 치는 저의 셔플 리듬이 이제 뭐 저의 주관적인 이제 리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머와 또 이제 건반 주자, 뭐 또 기타리스트 이제 함께 합이 맞아서 또 그 서로가 내는 그 리듬 위에서 또 서로가 내는 그 그루브 위에서 이게 맞으면 또 굉장히 멋있게 되고, 또 서로 당연히 사람이니까 기계처럼 딱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오묘하게 서로 넘나드는 그런 이제 느낌이 굉장히 좋은 이제 음악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베이시스트는 드럼이 없어도 리듬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루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리듬과 그루브가 다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또 혼자 치는데 조금 더 제가 제 그루브를 내면서 한번 이제 가볍게 또 저 체인지로 셔플 블루스 반주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또 혼자 연주를 했는데 아까는 그냥 어느 정도 셔플 리듬에 그냥 기본적인 리듬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셔플 특유의 그루브를 뭐 표현은 한 거지만 이렇게 저의 어떤 주관적인 그루브를 넣어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주를 했을 때는 제가 가진 어떤 주관적인 리듬골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연주를 좀 진하게, 좀 약간 진하게 제 색채가 더 드러나게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보다 뭐 라인들도 좀 더 화려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포인트를 두고 연주를 한 거는 그루브예요. 그루브. 저의 그루브를 더 넣어서 연주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루브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숙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질문이죠. 네. 그 답에 도달하게 도와드려야 되는 질문이 이런 그루브는 어떻게 내는 것이냐. 네. 근데 그루브라는 것은 이제 뭐 세계적인 그 월드 클래스 빅터 우튼 형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부분들, 또 책에서 빅터 우튼이 이제 직접 이제 쓰신 책에서도 뭐 이야기하듯이 보면 자기가 기댈 곳을 점차 줄여가면서 연습을 이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는 아무것도 안 듣고 이렇게 쳤잖아요. 아무것도 안 듣고 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연주했던 것을 듣고 이렇게 막 리듬이 타졌다면, 그루브를 느꼈다면, 그럼 저는 연주를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연주를 했는데 저 사람이 치는 박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듣는데 너무 불안하다 라고 했다면, 제가 이제 리듬과 그루브가 이제 되게 불명확한 사람이고, 이제 리듬과 그루브가 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루브를 확립하는데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혼자 치는 게 자유로워지고 다른 악기들이 저에게 기대는 느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전화가 많이 오고 연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연주도 생기고, 뭐 세션 반주하는 세션들도 많이 생기고, 뭐 심지어 이제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리듬과 저의 그루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딱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제 그거를 갖기 위해서 이제 사투를 벌이셔야 돼요. 네. 어떤 연습 방법이 좋냐,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 뭐 찾아 먹으려고 뭐 각종 보신 음식을 막 다 드시는 것처럼,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진짜 많이 찾아 드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그루브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어떤 연습 방법이 좋냐,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뭐 처음으로면서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습은 이제 메트로놈을 적게 듣고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90템포, 지금 이제 90템포의 그 메트로놈 하이햇 소리로 설정을 했고,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만 연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만 연주가 되고, 저는 이제 이것만 듣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가볍게 한 코러스 정도만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저도 진행을 해볼게요. 1, 2, 1, 2, 3, 4. 네,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한번 반주를 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시카고 셔플 스타일로 해가지고 템포는 90으로 해서 반주를 틀고 제가 한번 여기에 맞는 이제 베이스 연주, 네, 한번 반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위쪽 프렛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이제 밑에서 그냥 베이스의 역할을 최대한 잘 이제 감당해 주려고 했던 연주여서 조금은 뭐 반복되고 좀 지루하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셔플 리듬 또 셔플 그루브 어떻게 하면 많이 또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좀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듬하고 그루브는 다르다. 그래서 리듬을 먼저 딱 맞게 연습을 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장르나 자신이 가진 그루브를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셔플이란 장르를 그렇게 소화를 하려면 먼저 그 시카고에서 옛날부터 해왔던 그 뭐 비비킹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비비킹의 좀 약간 다음 세대긴 하지만 에릭 크랩튼 뭐 이런 분들의 음악들을 많이 듣고 더 뿌리가 깊은 이제 블루스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이름 막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뮤지션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 시간 외에 또 원하시면 제가 뭐 유튜브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뮤지션들의 연주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많이 들은 채로 지금처럼 이렇게 반주기 같은 걸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고 그러다가 또 메트로놈을 4카운트로 해놓고 연습을 하시고 아까 제가 좀 전에 예제로 보여드린 것처럼 메트로놈을 2카운트로 해두고 연주를 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시키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뭐 제가 가진 이런 리듬이나 그루브를 내는 데는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왔고 연주를 해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고 제가 이제는 요번에는 이제 새 코러스를 틀어놓고 제가 조금 약간 뭐 나댄다고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여러 가지 프레이즈들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음악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네, 가능한 한 들려드리고 또 이렇게 보여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괜찮다고 싶은 것은 카피해서 나중에 다른 데서 사용을 좀 하시고 이러셔도 충분히 좋으시고 또 그거는 이건 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어요? 라는 질문을 추후에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제가 또 이제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는 연주를 몇 개 더 해드리면서 오늘 요번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연주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주를 한 거는 이제 제가 뭐 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라인들을 많이 썼는데 뭐 간략하게 그냥 설명드리면 이게 뭐 그냥 뭐 코드 톤 음들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루스니까 중간중간 이런 이제 블루스 스케일들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제 박자를 이제 뭐 세디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뭐 과도하게 이제 뭐 네디단을 사용은 하진 않았어요. 네, 네디단을 사용은 하지 않았는데 네디단을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디단을 또 사용해서 연주를 또 할 수 있고 이런데 뭐 물론 이제 과도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베이스의 어떤 카운터 어택 같은 이런 라인들이 이제 곳곳에서 막 튀어나와 주는 게 저는 또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싶고 또 그 즉흥 연주의 성향이 또 강한 이 블루스라는 장르를 또 접하는 우리의 전체적인 그런 자세가 아닐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뭐 더 말씀드리고 더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뭐 이제 A7은 A하고 C샵하고 G 음이잖아요. 요
코드에 이제 색채가 가장 드러나는 3칠음을 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골라 사용하면은 굉장히 멋있는 어떤 카운터가 되는 카운터가 되는 이제 뭐 라인들이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주가 이렇게 고조되고 이럴 때 저희들도 함께 같이 고조되는 그런 피드백들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피드백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주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셔플, 그리고 셔플에서 그 리듬과 그루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추가적으로 그 리듬과 그루브를 형성시키기 위해 좋은 연습 방법이나, 또 이런 블루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재밌는 라인들, 이런 표현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